지금 내일부터 성탄절 크리스마스 연휴가 시작되는데 역학조사관들 지금 과로가 심각하다고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방역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다시 한번 감사하다라는 방역 당국의 의견 표명이 있었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함께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리에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나와 계십니다.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1,000명 안팎의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계절적인 요인을 무시할 수 없는 거겠죠. 예, 물론 계절적인 요인이 제일 크겠죠.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발생률을 지금까지는 해왔지만 잘 통제해왔지만 지금 이 겨울에 이 1,000명 수준이 유지가 된다면은 우리도 결국은 통제 불가능한 상황에 가기 때문에 지금이 제일 중요한 고비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벌써 1,000명이 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이 추세가 꺾이지 않는다면은 아마 우리 이 1,000명이라는 숫자가 방역 당국의 역학조사 의료 체제의 한계라고 보이는데 네. 이것이 빨리 감소가 될 수 있어야만 통제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올겨울 굉장히 우울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교수님, 방역 당국에서는 다음 주에 1,200명까지 예상을 했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아직 정점이 지나진 않았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글쎄요, 아직은 뭐 정점이 어딘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상황으로 보면은 뭐 1,000명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 대규모 발생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일상생활에서 감염되는 것이 누적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대폭 올라간다 할지라도 1,200명 선까지는 넘지는 않아 보이는데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좀 우리가 여러 가지 단계들 했던 것들 또 우리 이동량의 감소들 이런 것들이 좀 효과가 보여서 지금의 이 억제 정도 수준이 아니라 좀 감소 추세로 갔으면 하는 기대를 섞어서 좀 예상해 봅니다. 네. 그러려면 감염 재생산 지수라고 그 한 사람이 추가적으로 감염시키는 그 지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1 이하로 내려와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근데 1 이하로 가기는 지금 당분간 어려워 보이는 이유가 지금 1.2에서 1.3 사이를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사실 이것이 100명, 200명 수준에서 우리가 빨리 진단하고 격리하고 치료하면은 상당히 빨리 통제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주변에 너무 일상생활에서의 감염, 가족 간의 감염, 지인들의 감염이 많다 보니까 이 숫자가 줄어드는 것도 상당히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따라서 당분간은 뭐 이 500명에서 한 1,000명 정도 수준이 유지가 되는 수준이라 할지라도 이 감염 재생산 지수는 1 정도가 뭐 전후로 될 것 같습니다. 1 이하로 가기는 상당히 지금 어려워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 의미는 확산세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는 의미인 거고요. 일단 국내 확진자의 70%가량이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9일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는데 수도권의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한 지 2주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아직 크게 반응은 나오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2.5단계로 격상을 했다는 그 효과가 일단은 나왔다고 봐야죠. 지금 상황에서 급격히 더 증가 추세에 있지는 않기 때문에 네. 억제되는 수준이기는 한데 이것이 그럼 과연 통제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지금 우리가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만으로는 이게 통제가 될 상황이 아닌 것이기 때문에 지금 5인 이상 집합금지도 내린 것이고 전국적으로 풍선 효과를 막기 위해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이 효과가 나오려면은 앞으로도 1, 2주 또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서 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고 있는 것으로는 보입니다만은 지금 크리스마스도 있고 연말 연시가 되는 이 시기가 과연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이동량을 줄이고 접촉을 줄이고 할 수 있는지 그것이 더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걱정되는 게 위중증 환자의 증가 추이입니다. 그 신규 확진자가 그동안의 통계를 좀 보면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고 발생한 이후에 한 일주일 안팎의 시차를 두고 위중증 환자도 늘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최근 들어서 1,000명대 신규 확진자가 계속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위중증 환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건 당연한 얘기죠. 지금 나오는 것은 사실은 400~500명대에 있을 때 나오는 감염된 사람들이 지금 위중증 환자 사망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저것이 800명, 1,000명으로 올라간 지가 한참 됐거든요. 그럼 지금 시기부터는 더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위중증 환자가 늘어나고 사망자가 늘어나는 것은 당분간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가능한 한 빨리 발견을 하고 빨리 치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의료체제가 한계에 부닥쳐 있는 상황이라 요양병원 같은 데에서도 결국은 전원이 안 되고 입원이 안 됨으로 해서 사망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우선 이 사망률부터 좀 줄여야 되겠습니다. 요양원에서 적어도 고령자이면서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확진될 경우는 바로 중증 환자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적어도 병원에 입원은 할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요양병원에서는 치료가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빨리 해결이 되어야만 되겠습니다. 네, 그런 그 사안들을 요양병원 관계자분들도 다 아실 텐데 문제는 병상이 마련하는 게 쉽지가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지금
국립대병원 경우는 1% 이상, 일반 상급 종합병원인 경우에 1% 정도를 해서 이 중증 환자를 볼 수 있는 중환자실을 확보하기로 했고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일반 병상도 상당히 많이 확보는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만은 아직도 그것이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고 있어서 실제 현장에서는 거의 좀 어려운 병상 배정이 어려운 상황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네. 그 부분이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환자들을 적어도 생활치료센터까지는 갈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좀 시간이 좀 급하고 아직까지 그 부분까지는 완전히 회복은 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서 이 겨울을 잘 지나기 위해서는 좀 더 여유분까지 갖출 수 있는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여전히 남아있는 해결해야 할 숙제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협이 코로나19의 여파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숨지는 간접 사망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오늘 방역당국이 이에 대해서 반박을 했거든요. 이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게 의협이 말씀하신 6%는 좀 과장된 부분이 있고요. 사실 1, 4분기 즉 대구 경북의 신천지 있을 때 대구 시민들 경북 도민들이 병원을 못 가셔서 돌아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1, 4분기에 있어서는 사실 상당히 많은 이 초과 사망률이 있었는데 지난 10월까지 보면은 약 3% 정도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이 3%라는 숫자도 이게 만만한 숫자가 아닙니다. 즉 한 거의 10,000명 가까운 환자가 코로나 때문이 아니고 코로나로 인해서 병원을 못 가시고 사망하는 것이 생겼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다가 지금 11월 15일로 들어오면서는 이 12월에 발생한 환자들이 훨씬 더 많았고 병상도 더 부족해졌기 때문에 발생 환자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 숫자라는 것이 초과 사망률이라는 것은 1년이 지나야 평상시에 1년에 사망하시는 분들에 비해서 얼마나 더 많이 사망했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은 지금 무시할 만한 숫자가 아니고 상당히 높아질 것으로 보여서 지금으로 봐서는 뭐 적어도 4%는 넘어가는 초과 사망률이 나오지 않을까. 즉 계산상으로만 봐도 14,500명 정도의 초과 사망률이 나올 것으로 보여서 이것은 우리 의료 체제가 앞으로 좀 더 감당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사실 응급 상황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특히 겨울철에는 뇌졸중이라든지 심근경색 같이 돌아가시는 분들이 더 많은 계절이기 때문에 지금 준비를 잘 해야 1, 2월도 넘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지금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그 12월 대한의사협회 같은 경우에 12월 기준 초과 사망률이 6%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게 1월부터 올해 12월 그 기준점까지 누적 환자가 만약에 그 예년 평균은 100명이 돌아가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환자를 제외하고 106분이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코로나 환자를 제외하고는 아니고요. 네. 추가 사망률이라는 건 1년에 사망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더 늘었느냐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12월까지는 계산이 나올 수가 없는 것이 통계는 12월이 더 지나야 나오는 그렇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협의 6%는 좀 과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 1, 4분기의 6%는 맞는데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방역당국에서 얘기하는 3% 정도가 맞고요. 근데 그건 10월까지 얘기고 11월, 12월이 되면 이거보다 훨씬 더 높아지기 때문에 3%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즉 코로나19에 걸려서가 아니고 다 합쳐서 초과적으로 적어도 4% 이상의 초과 사망률을 나타낸다. 15,000명 정도가 코로나가 생긴 것으로 인해서 더 많이 초과로 사망한다 이런 뜻이겠죠. 네.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보건의료노조가 코로나19 대응 현장에 어려움을 호소했는데 여기에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 이런 주장까지 덧붙였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병상이 모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중증 환자들을 분류를 잘 해야 되는데 분류가 잘 안 되다 보면은 돌아가시는 분이 생기는 것이 대표적인 것이 요양병원에서 계시다가 전원이 안 되고 뭐 거의 4, 5일 지나면서 사망하시는 경우인데 부천 요양병원의 경우만 들어봐도 누적 146명이 확진됐는데 22명이 사망하셨고 아직도 전원이 안 되신 분들이 있는 상황이니까 네. 이런 부분들의 분류, 즉 젊은 사람들이고 건강하신 분들, 뭐 좀 50대 정도 되신다 할지라도 아주 기저질환이 없거나 그러면은 집에 계시거나 혹은 생활치료센터에 가셔도 큰 문제가 없는데 결국은 이분들보다 훨씬 더 나이도 많고 기저질환도 있으신 분들, 또 특히 무슨 면역 관계가 이식 수술을 받았든지 해서 면역 부전이 되어 있는 분들은 상당히 빨리 질환이 코로나19에 이 증상이 나타나서 사망하시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류 자체가 잘 돼야 되는데 이 결국은 방역 당국의 여러 인원들의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은 이런 상황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사망자가 최근에 많이 늘어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일단은 인원, 장비, 뭐 병실 다 있어야 되겠지만 제일 먼저 각 지자체에서 최대한의 이 분류 작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상황이 아마 부천에서도 말씀하시는 게 이
지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방역 당국에서 결정을 해서 병상을 배정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좀 시차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원활하게 적어도 행정 쪽에 있어서는 또 의사 선생님이 잘 보시고 판단해서 빨리 보낼 수 있는 시스템은 마련하는데 그다지 어려워 보이질 않는데 전국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서울 수도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서울 수도권에서 이런 행정적인 여러 그 환자들의 중증도의 분류 이것들은 시급히 해결해야만 사망률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교수님, 그리고 오늘 오전에 백신 관련해서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오늘 정부가 얀센, 화이자와 코로나19 백신 공급 계약 체결 내용을 밝혔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백신 이 확보 상황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예, 일단은 뭐 숫자상으로는 지금 4,600만 명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5,200~300만 명이라고 할지라도 18세 이하 또 임신부를 빼면은 뭐 한 800~900만 명은 빼야 되기 때문에 이 숫자면 충분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언제 들어올 것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인 경우에 있어서는 영국의 MHRA라고 우리 식약처에 해당하는 부처에서 이번 달 말이면 아마 다음 주 중이면은 승인을 할 것으로 보이고 1월이면은 아마 접종을 하게 될 것으로 보여서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 뭐 2월 초나 뭐 2월 중에는 분명히 승인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접종이 가능해 보입니다. 여기 이제 하나 더 붙여서 얀센은 1회 접종이 한 번만 맞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600만 명분 정도라면은 얀센인 경우에 있어서는 아마 1월 정도에 미국의 FDA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서 이것까지 1,600만 명이 들어온다면은 우리나라의 의료진, 고령자, 기저질환자 뭐 다 합쳐서 결국은 1,600만 명 정도를 먼저 맞춘다면은 중환자가 늘어난다든지 혹은 사망하신다든지 하는 것은 일단 응급 부분은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먼저 맞을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 이후에겠죠. 이 얀센 것이 뭐 4, 5월 정도에 이 접종이 된다 할지라도 결국은 이 1,600만 명이라는 이후의 것은 사실은 파이자의 물량 같은 것들은 우리나라에 과연 하반기에 언제 들어올지 확실치가 않아서 과연 뭐 최악으로 생각한다면은 올해 연말까지도 못 들어올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이것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의 이 수급을 보면은 상당히 늦어지고 있어요. 생산에 비해서. 여러 가지로 봤을 때 1,600만 명분까지는 응급 부분은 확실히 우리가 큰 불은 끌 수 있지만 그 이후에 우리가 집단 면역이 될 때까지는 그 물량을 어떻게 수급을 할지는 아직까지도 불확실한 면이 너무 많습니다. 네, 공급 계약했던 사실을 그 정부가 오늘 공개를 했지만 그래도 이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다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말일 텐데 일각에서는 그 백신 접종을 더 서둘렀어야 되는데 정부가 너무 안일했던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을 내놓고 있습니다. 또 반면 정부를 포함해서 일부 전문가분들은 안전성 검증이 우선이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두 가지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성 확보해야 되죠. 하지만 안전성이 확보되어 있는 물량이 우리가 없다고 그러면 그거 소용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량이 확보가 됐고서 갖고 있으면서 안전성이 나쁘니까 안 맞는다 하는 것은 말이 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지금 대표적으로 모더나나 파이자 백신 경우는 지금 거의 안전성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우리는 물량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물량을 갖고 있고 일본만 해도 2월 달부터 접종을 한다고 하니까 이것은 결국은 이 나라마다 다른 이 상대적인 박탈감인 것이죠. 그 선진국들에서는 지금 맞고 있고 2회 접종을 하면서 안정성이 거의 확보되어 가는 상황에서 우리는 맞으려고 해도 물량이 없고 올해 하반기 이후에 언제 들어올지 모른다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를 2월 정도에 맞는 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우리가 세계 제일 처음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이유는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영국에서 승인을 안 했다면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었어요. 우리나라 식약처에서 제일 먼저 승인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거를 제일 먼저 시험을 해야 되는 대량 접종을 시험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거꾸로 지금 영국에서 자국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승인을 받는다면은 우리는 한두 달 기다려 보면서 바로 접종을 한다면 2월이라는 것이 그렇게 늦은 시기는 아닌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러니까 음식을 냉장고에 넣어놓고 이 음식을 먹을지 말지를 고민해야지 음식을 냉장고에 채워놓지도 않고 음식이 뭐 좋냐 나쁘냐 상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는 아니라는 말씀이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